네, 여러분. 경매 공매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뭐냐면요. 경매 공매로, 이거를 이제 무기 삼아서 돈을 잘 벌어가지고 경제적 자유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무단한 노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요. 근데 자,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이따금씩 여러분께 항상 강의 드리는 내용이에요. 요거를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최소한 나의 재산은 잃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매 시장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심지어 그걸 낙찰받았는데 받으면 안 되는 걸 받았는데 잔금 납부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또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도 되고 또 주변에 뭐 경매 공매로 재테크해서 돈을 벌어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기본 경매 공매에 대한 기본 지식은 갖게 하셔가지고 그분들의 나의 지인들의 재산을 최소한 잃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도와주고 이런 내용을 공유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한번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한두 푼이 아니고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내 현찰로 사는 경우보다는 거의 80% 가까이 대출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되면 그 이자는 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네, 이게 한두 푼인가요? 뭐 억이잖아요, 억. 그러면은 1년에 막 1억씩, 2억씩 모을 수 있다면 뭐 조금만 고생하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1년에 1,000만 원, 2천만 원 모으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거의 정말로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 굵고 짧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건인지 들어가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요 사건입니다. 요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보세요. 원래 경매에 일찍부터 나왔어요. 예. 1차부터 12차까지 이렇게 계속 유찰이 되는데 아무도 낙찰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201호더라고요. 7층 중에 2층 물건이고요. 요게 경매에 나왔는데, 자, 뭐 이렇게 임차인도 존재하고요. 17년도부터 이곳에서 이제 지내신 분인가 봐요. 근데 이제 경매를 당하게 된 거죠. 실제로는 경매를 당했다기보다는 이 임차인 분께서 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나는 전세를 살다가 나가려고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돈을 주지 못해서 이분 입장에선 그 돈을 받아야 하기에 처음에는 기다려 주셨겠죠. 새로운 전세를 맞추게 되면은 돈을 주겠다 했는데, 우리 임차인분께서 아마 기다리다 안 되기 때문에 경매 신청을 한 것 같아요. 17년도 10월 10일이면 19년도 10월 10일, 그죠? 아마 2년 정도 머무르다가 뭐 그 전부터 나간다고 했는데 기간이 돼도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황상 보니까 또 이게 그 전인가 그럼? 왜냐면 경매 신청을 기다리다가 22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네, 22년도에. 처음에는 임차권 신청만 했어요. 임차권 신청만. 그러다가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22년도 2월 달에 경매 신청을 했는데요. 야, 이미 2억 5,500이란 돈이 이 집에 묶였습니다. 전세로 살게 되면서 집 주인에게 준 거죠. 근데 집 주인은 이미 그 돈을 사용했거나 뭐 어디에 또 투자를 했거나 했겠죠. 그래서 새로운 전세를 맞추거나 매도가 돼야 이 돈을 줄 수가 있는데 전세나 매도가 안 됐던 거예요.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이 물건이 시세보다 보니까 17.9평이에요. 전용이 17.9평이면은 여러분 넓은 평인가요? 좁은 편인가요? 넓은 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뭐 집 구조도 아유 내부도 지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용 평수거든요. 빌라에. 아파트도 굉장히 깔끔하고 도로도 막 좁은 골목길이 아니고 주차도 생각보다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유 예. 방도 예 저렇게 세 개가 있네요. 화장실도 있고요. 시원시원하게 약간은 복도 형태. 아이고 저기는 또 옷방이네. 이쁘게 잘 돼 있네요. 보일러실도 있고 이미 이제 아마 요렇게 생겼는데 집주인이 집을 이제 비운 상태라서 경매가 비운 상태에서도 돈을 못 받으니까 경매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공실인 상태에서 집행관이 가서 사진을 찍고 이대로 감정평가사가 했겠죠. 자료들을 이렇게 올려준 것 같은데요. 구조는 나쁘지 않고 그래도 괜찮은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왜 유찰이라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물론 2억 5,500만 원보다 만약에 2억 5,500만 원보다 만약에 더 시세가 비쌌다면 예, 누군가는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예, 저 정도 컨디션에 저 정도면은 더 비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제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 물건 제가 확인했더니 자 여기 경매 정보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이걸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에 다세대 주택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은 진짜 다세대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특히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2층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건축을 지을 때 주차장을 더 확보가 돼야지 한 세대라도 더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차장이 땅이 적어서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면 한 세대, 두 세대를 못 넣기 때문에 일부러 몇 개 호실은 사무소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도 사무소로 신고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주택이라고 써 있으니까 주택이구나 문제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좋은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건축물 대장이 뭐 뭐든지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경매 정보지에 보면 어떨 때는 있을 때 있고 이것도 알고리즘이고 뭐 하다 보니까 사람이 또 작업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로스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움터라는 사이트에 가서 건축물 대장을 띄면 무료로 내가 집주인이 아니어도 경매 나오는 상황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소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확인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그런 정보가 잘 없을 때는 어디를 보면 좋으냐면 등기부 등본을 봐도 나와요. 얼추 나와요. 자, 보세요. 제가 사전에 미리 캡처를 했는데요. 주소는 좀 가렸습니다. 이 보시면 건축물 대장에 표제부라고 써 있죠. 건축물 대장이 아니라 등기부에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있는데 표제부부터 항상 먼저 나옵니다. 보면은 이 등기가 언제 됐는지 그 접수 날짜가 나오고요. 주소는 제가 좀 지웠고요. 여기 보면 원래는 공동주택, 뭐 다세대 주택, 아니면 단독주택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건물인지 건물에 대한 층에 대한 면적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나오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옵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의심을 해야 돼요. 만약에 5층, 6층, 7층이라면 이 와중에 주택일 확률이 높은데 대부분 2층을 사무소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또 1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거 좀 이상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움터라는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거기 이제 건축물 대장을 여러분들이 바로 어떤 등기 같은 경우는 열람하려면 700원이 들지만 무료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열람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사무소가 맞더라고요. 사무소가 맞더라고요.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이게 주변에 요 정도 컨디션의 방 3개 화장실이 있고 저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시세가 이거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정상적인 물건이라면. 근데요, 사무소는요. 자, 이거를 정상적인 물건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거를 인가받기, 허가받기 위해서는 주택으로 주차장 한 대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네. 점점점 대한민국에는 차가
많아지면서 옛날에는 우리 가정집에 차 한 대만 있어도 굉장히 뭐 잘 사는 집, 부러운 집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는 여러분 한 세대에 차 두 대는 기본 아닌가요? 네,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한 대는 기본이고 뭐 두 대, 심지어 세 대 있는 곳들도 많잖아요. 네, 애들이 좀 크면 아이들도 차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주차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건축법이 점점 강화가 되면서 또 차의 폭이 넓어지면서 옛날에는 좁게 폭을 만들어도 주차장이 허가가 나는데 이제는 안 돼요. 규격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도 물론 규격이 있었지만 이 규격 자체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넓은 땅이 필요하고 더 많은 세대를 넣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어긴 상태에서 지은 거기 때문에 이게 아직 적발이 되진 않았어요. 이게 만약에 적발이 되게 된다면 여러분 위반 건축은요. 내가 면적을 위반한 것과 용도 변경, 그러니까 용도 자체를 위반한 것은 이게 이행강제금 자체도 레벨이 다릅니다. 네, 이행강제금도 훨씬 더 많이 내야 돼요. 이거 만약에 적발되게 되면 1년에 거의 제 생각에는 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1,000만 원에서 이짝저짝, 심지어 그거보다 더 낼 수도 있어요. 이게 원래 지자체 담당자의 재량 하에 따라서 1년에 한 번만 내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두 번까지 내라고 발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안 내면은 여러분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갑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소유자 번호로. 그러면 이걸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시정할 때까지. 이거 어떻게 시정할 거야? 이 동네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사무소로 개조하든가. 이걸 사무소로 개조하면 사무소가 들어올까요? 이것도 지역에 따라 다른데 관악구 신림동에 2층에 사무소가 들어올까요? 안 되면 내가 뭐 사무소로 해서 써야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임차인은 이거를 아무도 낙찰 안 받고 애매한 상황이 되니까 그냥 내가 낙찰 받지 뭐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무소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인지를 아마 못한 상태신 것 같아요. 모릅니다. 또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 제가 이분을 아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이거를 사무소로서 정말 안에 구조 변경을 통해 가지고 막 사무소로 진짜 싱크대 다 뜯어내고 막 해가지고 사무소로 진짜로 쓰실지도 몰라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러기가 이 동네에서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분은 이 집을 얼마에 산 걸까요? 응? 자, 2,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죠? 임차인이 직접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으면 배당 요구도 했고 뭐 하기 때문에 이분이 돈을 먼저 받아가지고 2,500을 다 받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여러분? 이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밑에 봤더니 압류가 있어요.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뭐 땡땡땡이겠죠? 이거는 뭐 관악구 뭐뭐뭐뭐겠죠? 또 강은 뭐 강동구나 강서구 뭐 이런 거겠죠. 네, 이렇게 압류가 또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요. 그 낙찰된 금액에서 그 돈마저도 이분이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면 뭐 그냥 뭐 한 2억 6천 정도의 이 집을 매입한 거나 다름이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 압류된 것들 중에서 임차인의 확정일자인 17년 10월 10일 이전에 밀렸던 돈이 있다면 이 소유자가 밀렸던 돈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이 또 먼저 받아가고 나머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 뭐 아닐 수도, 그러니까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경매가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압류가 막 들어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17년이면은 22년대로 따져보더라도 거의 5년 전이기 때문에 그 전에부터 그렇게 많이 밀렸다면 아마 진작에 공매나 뭐가 들어왔을 텐데 아니면 압류라도 들어왔을 텐데 들어오지 않고 경매 신청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들어온 걸로 봐서는 아마 그 전에 받아갈 돈이 없는 물건일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이해되시죠? 높기는 한데 어때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랬거나 저랬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이분이 자, 이 낙찰 받으신 돈에서 2,000, 맞나요? 16만 9천 원. 이거에서 10원도 못 받고,
이거는 그냥 내가 떠나야 되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분은 이 집을 얼마에 사게 된 걸까요? 2억 7천, 2억 8천 뭐 얼마에 산 거죠? 네, 2억 8천 얼마에 산 경우일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세금 조사는 안 해봤기 때문에. 자, 근데 또 한 가지. 어때요? 네? 만약에 받았다면, 그래도 앞서 경매 집행 비용이나 이런 건 또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 돈도 어차피 경매 신청을 한 이분이 이제 지급한 거니까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분은 뭐 대충 한 2억 6천만 원 정도의 이 집을 매입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이 집은 아까 말했다시피 사무소이기 때문에 예, 요거는 추후에 만약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됐을 경우에 이거는 이행감죄금을 굉장히 이거 뭐 그러면 원상복구 하자니 또 너무 이게 사무소로 나갈 것 같지도 않고 참 이게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이분께서 진짜 이게 지금 이번에 다 배당 종결까지 끝났고 지급을 했네요. 잔금 납부를 했다는 얘기죠. 12월 21일 지난달에 얼마 전에 잔금 납부를 했는데 이분이 만약에 경매 공부가 돼 있었다면 이런 투자를 했을까요? 예.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분도 이제 나중에 뒤늦게 알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도 이게 최선책이야 라고 이분이 이걸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요. 만약에 이분이 경매 공부가 돼 있었다면 과연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지 않고 이 집에 전세를 들어갔을까요? 이게 사무소라고 써있는 위반 건축물인 거를 알고도 이분이 과연 경매 공부가 돼 있었다면 이 집에 이렇게 큰 돈을 주고 들어갔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여러분, 이제 경매 공매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 영상을 보게 되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자, 이분들 지금 뭘 떼어봐야 될까요? 우리 집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세요. 내가 전세로 살고 있나요? 월세로 살고 있나요? 우리 집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세요. 만약에 사무소라면, 특히 또 전세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거기서 못 빠져나올 수 있어요. 지금부터 빨리 움직여야 돼요. 네. 주인한테 나 이제 사무소인 거 안다. 이거 빨리 빼줘라. 이렇게 하지 말고 아름답게 잘 얘기하면서 만약에 이분처럼 한 2억 5천만 원이라면 2억 5천만 원을 여러분들이 나가려고 할 때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뭐 단돈 2억이라도 먼저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5천만 원 다달이 줘도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여러분들이 협상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예?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이해되시죠? 예, 반드시 지금 내가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다면, 중개사님한테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 뭐 괜찮을 거예요. 라고 추측하지 말고, 반드시 지금 당장 세움터에 들어가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서 거기 호수도 적게 돼 있어요. 201호면 201호, 501호면 501호. 우리 집 사무소는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네, 알겠죠? 네, 반드시 확인하시고 큰 문제가 없으면 큰 문제가 없다. 이 영상 밑에 댓글 좀 달아주시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제가 나름대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은 그게 또 얼마냐 또 어디 있는 물건이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올려주시면 또 방송을 통해서 한번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일단 오늘 요거 점검하세요. 나 요거 보면서 야 이거 안 되는데 이분도 사실은 뭐 방법이 없어서 이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꾸 유찰이 되니까 야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참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최선책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정확한 상황은 모르고 유추하건대 이런 상황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좀 도움이 됐지만 바람이고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네. 옥민규님 굿. 네.
주인님, 맨땅님 법원 분위기가 어떻게 장난 아닌가요? 해줬어요. 우리 맨땅님 법원 계신가 봐요. 우리 법원 분위기 장난 아니에요. 모두들 경매 공부하고 성투해요. 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네, 세금 포함, 이제 이행 강제금 포함하면 가쁜 3억을 넘어요. 그러니까요. 네, 맨땅님이 경매법정에 입찰자 가득 차고 밖에까지 서 있는데 정작 낙찰가는 높지 않아요. 싸게 받아가시는 듯. 그쵸. 맞아요, 여러분. 요즘 경매법정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 좋을 때 해야 돼요. 안 좋을 때. 네, 항상 여러분, 분위기가 거꾸로 해야 돼요. 분위기가 좋을 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끌했다는 표현을 쓸 정도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도노강에 그때 어땠어요? 막 영끌을 해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샀잖아요. 근데 언제 샀어? 분위기 너무 좋을 때, 최고조일 때 샀잖아요. 그때는 빠졌어야 했는데. 지금 어때요? 분위기 안 좋잖아요. 요럴 때 해야 된다니까. 요럴 때 해야 된다니까요?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야, 그때 했어야 되는데. 남들 다 원할 때 하면 이미 시장에서 매물이 사라지고, 매물이 나와도 자꾸 호가로 올라가고,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네, 그래요. 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서영민님,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순주님, 힘내는 알서방님, 잘 받아간다면 2층 사무소로 버는 법은 어떻게 될까요? 사무실 세팅 말고는 답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뭐 관악구 이런 데는 안 되고요. 어디 있어요? 뭐 연남동, 그리고 저쪽에 합정, 그리고 또 홍대 마찬가지고요. 강남, 뭐 또 서초도 이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또 이게 이런 지역적으로 왜 주택처럼 생겨도 2층에 있어도 반지하에 있어도 사무소로 인정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왜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홍대나 합정 이런 데 가보면 연남동에도 마찬가지고요. 망원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2층이야, 주택인데 거기를 막 개조해가지고 출판사야. 근데 겉에서 볼 땐 주택인데 간판이 있어. 근데 되게 느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막 건축회사 사무소야, 주택인데 느낌이 있지 않아요? 이런 게 가능한 곳은 있어요. 가능한 곳은 있어요. 그런 데 사무소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말하는 기준은 주택 밀집 지역인데, 그리고 2층 사무소로 한다 해도 누가 그걸 사무소로 쓸 수 없는 그런 골목에 있는 것들인데, 이해되시죠? 그런 거는 조금 출구 전략이 힘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네, 다된다님 새해부터 좋은 소식 들리네요. 올해는 실행하는 한 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황기리님 대박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된다님 맞아요. 성수동도 그렇더군요. 주택인 것처럼 보이는 사무소. 예, 성수동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달라지고 있죠. 자, 리마켓님 매매사업자 단타로 5억짜리 아파트 괜찮을까요? 나쁘지 않죠. 예, 5억이면 어떻고 10억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벌어도 좋고 저렇게 벌어도 좋고. 네, 김순덕님 어려운 시기에 싸게 줍줍해보아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임장해서 하나씩 늘려가야겠어요 해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또 많은 분들이 인사를 나누셨네요. 감사하고요. 여러분, 수요일 아침도 이렇게 굿모닝 경매로 한 걸음 또 성장하는 하루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시원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